유승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 취재해 오셨습니까? 네, 서울 마포구가 찾아가는 펫천사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펫천사? 네,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인데요. 예. 고객이 요청하면 차량이 방문해서 차량 내에서 화장로로 화장을 한 다음에 유고를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차 안에 화장로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네, 무연무치 화장로인데요. 지금도 동물 장묘 시설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게 지역마다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원정 장례를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까지 등장을 하게 된 건데요. 오늘은 동물 장묘 시설 실태를 취재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도 배출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예,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인데요. 예.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동물병원에 위탁을 해서 의료 폐기물로 소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의료 폐기물로. 예, 나머지는 장묘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 대부분의 사람들, 둘 중에 한 명은 모른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한국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이제 50%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예.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른다. 네. 그 결과 10명 가운데 4명은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을 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아. 네, 3명은 장묘시설을 이용했다. 나머지 3명은 동물병원에 위탁했다. 혹은 종량제 봉투에 담았다라는 응답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반려인구가 가장 많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서울시에 그러면 그 반려동물 장묘 시설이 있어요?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오. 그 포털 사이트에 반려동물 장묘 시설을 검색하면 나오는 서울권 업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들은 서비스, 지원 대행 서비스 업체입니다. 아, 대행업체. 대행업체입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나 인천 지역에 있는 장례시설에 연결을 해주는 업체인 건데요. 이 동물 장묘시설로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가 도심에서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쉽게 뭐 반려동물 상주업체입니까 그러면? 네, 상조업체라는 이름도 많았고요. 예. 그 이유가 있는데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장묘 시설이 그렇기 예. 때문에 그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혹은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그러니까 사람이 살거나 많이 다니는 시설로부터 300m 이내에는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권에는 들어설 수가 없고요. 또 허가 조건이 된다고 해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들어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네. 그 결과 이제 점점 외곽으로 나가게 되다 보니까 가격도 기준도 절차도 다 이제 천차만별인 건데요. 어떤 식으로 안내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화장 비용은 40만 원 내시는 거고요. 봉황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0만 원 내시는데 보관 유골함을 사용하셔야 돼요. 비용은 30만 원 내시고요. 총 100만 원 내실 것 같아요. 관은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관 비용은 35만 원 되세요. 뭐 관까지 짜야 된다고요? 네. 그래요? 네. 예. 화장을 하기 위해서 관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건데요. 여러 업체를 알아봤는데 이건 평균 비용에 속했습니다. 장례 비용 같은 경우는 최저 20만 원부터 이제 200만 원까지 결과적으로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딱 이렇다 한마디로 정리가 안 되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뭐 수의도 종류가 굉장히 많았고요. 수의도 입힌다고요? 수의도 입힙니다. 또 관도 오동나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갈리고요. 예. 네, 생화도 있고 또 예. 유골함도 선택을 해야 하고 예. 또 기억하기 위한 메모리 스톤도 있고요. 납골당도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절차도 비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렇게 옵션처럼 선택지를 다 모아서 패키지로 150만 원, 200만 원 패키지로 책정을 해놓은 것들도 많았습니다. 예.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연락을 하는 건데 그 틈을 타서 이제 꼼수를 부리거나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곳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불법 영업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 장묘 시설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오는데요. 예.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전국에 75군데입니다. 75. 네, 예. 75입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는다면 불법이란 뜻입니다. 불법 장묘 시설이다. 네. 예. 그 실제로 불법으로 영업 중인 장묘 시설을 발견했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와 블로그 위주로 암암리에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뭐 당장 오늘도 화장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통 20kg인데 20kg까지 기본 화장이 30만 원이에요. 혹시 몸무게 초과되면 1kg당 2만 원 추가해요. 그래요. 문자 하나 먼저 보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해주는 식이고요. 게다가 합법이지만 또 꼼수를 부리는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살펴봐야 하는 게 취급 업종이라는 건데요. 취급 업종은 뭔 얘기예요, 이게요? 이 취급 업종은 장례, 화장, 봉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 장묘시설이 지자체에 내가 영업을 하겠다라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할 때 어떤 항목을 취급할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셋 다 할 수도 있고 뭐 화장만 할 수도 있고 봉안만 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절차도 시설 기준도 다르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특히 화장 같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 중 하나만 신청을 해놓고 우리는 허가를 받은 업체다, 당당하다라고 광고를 한 다음에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건데요. 네. 가령 한 업체는 화장시설로만 허가를 받아놓고 장례 서비스와 봉안까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처럼 장례식장 따로, 납골 따로, 화장터 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 한 장소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납골당보다 그래서 수목장을 더 많이 선호하긴 하시죠. 일단 처음 이제 시작하실 때 그 비용이 이제 50만 원이에요. 납골당은 이게 1년에 20만 원부터 30만 원, 50만 원 다양하게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지자체와 농림부에 확인을 해보니 이제 수목장이나 봉안으로 허가를 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사실상 이런 경우에 이용자 입장에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불법 영업장은 지자체의 검사나 관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언제 철거가 돼도 이상하지도 않고 또 반대로 위생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사람 장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네요. 똑같습니다. 똑같네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뭐 절차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마포구에서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까지 지금 등장을 시킨 겁니까? 네.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말 그대로 오죽했으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요. 안심하시고 이용하시라라는 의미였죠. 실태를 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